1981년 2월 25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박지성은 수도권 중산층 동네에서 자랐는데 포장도로를 따라 작은 상점과 작은 공원이 있었고 아이들은 일몰 무렵 축구를 즐겼습니다. 그의 가족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학교 대회 메달과 가족 사진으로 벽이 덮인 검소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지성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가장 큰 슬픔은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경쟁적인 세상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온다. 지성은 어린 시절부터 불타는 꿈을 꾸었습니다. 프로축구 선수가 되어 축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축구가 아직 세계적인 주목을 받지 못했던 시기에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눈에 그 꿈은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특히 키가 작고 경쟁할 만큼 신체적으로 강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소년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지성의 슬픔은 마치 자신의 재능과 열정이 외모와 배경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가려진 것처럼 자신이 신뢰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시간에서 비롯됩니다. 그 슬픔은 지성이 16살의 나이에 미드필더로 뛰기에는 키가 크지 않고 힘도 약하다는 이유로 여러 지역 축구 클럽에서 거부당했을 때 가장 깊어졌습니다. 너는 성공하기엔 너무 어려 또는 축구는 너에게 맞는 길이 아니야 와 같은 말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고 그로 하여금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청소년 대표팀에서 탈락한 지성은 집 근처 축구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진흙투성이 신발과 오래된 축구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소리 없이 흘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꿈이 단지 환상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장애물을 극복할 힘이 있는지, 자신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른 부모님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슬픔은 실패일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와 자신의 마음 모두에서 의심에 직면해야 할 때 느끼는 외로움의 느낌이기도 합니다. 박지성의 선수 생활은 빛나는 정점과 어두운 시면으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는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고 가슴 아픈 실패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지성은 초기 어려움을 극복한 후 명지대 축구부 유소년팀에 합류하여 기술과 체력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수시간씩 훈련을 하며 쉬지 않고 일했고 이른 아침에는 진흙길에서 조깅을 하고 다리가 마비될 때까지 공차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한 끈기는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끈 네덜란드 출신 감독 히딩크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지성은 21살의 나이로 국가대표팀에 선발됐을 때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월드컵에서 온 마음을 다해 뛰었고 한국을 중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온 나라를 환호하게 만든 업적입니다. 경기장의 불빛과 100만 명의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그가 경기장을 달리던 순간은 서울의 어린 소년이 결코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지 못했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의 커리어는 항상 화려했지만은 않았다. 가장 큰 좌절은 2005년 세계 최대 클럽 중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영입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지성은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언론과 팬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첫 시즌 동안 그는 종종 벤치에 앉았고 드물게 출전했을 때도 충분히 뛰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어느 경기에서는 그가 골로 이어지는 실수를 했는데 일부 신문에서는 그를 아시아의 실망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난은 칼날과 같았고 지성은 경기가 끝난 후 라커룸으로 돌아와 구석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그는 실패 때문에 울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수백만 명의 한국 팬들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 충분히 잘하는지, 그 압박을 피하기 위해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성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열심히 훈련하고 상대의 비디오를 연구하고 코치들과 협력하여 모든 작은 기술도 향상시켰습니다. 그러한 노고가 결실을 맺어
그는 점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없어서는 안 될 일원이 되었고, 팀 동료들과 감독 알렉스 퍼거슨, 경으로부터 숨겨진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넣은 골을 포함하여 중요한 골을 넣었고, 프리미어리그 타이틀을 4번, 챔피언스 리그 타이틀을 1번 획득했습니다. 올드 트래포드의 불빛 아래 그가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은 수년 전만 해도 의심받던 소년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전설이 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주목받는 상황에서도 지성은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한다. 재발하는 무릎 부상 때문에 그는 몇 달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벤치에 앉아 팀 동료들이 기여하지 못한 채 경기를 하는 것을 지켜볼 때마다 그는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고통스러운 치료 세션을 마친 후 그는 호텔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이 원하는 것보다 빨리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오히려 지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33세에 은퇴한 후에도 쉬지 않고 해설자와 기술 고문으로 활동하며 축구계에 계속 기여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유소년 팀과 함께 일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젊은 선수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체격 때문에 탈락했던 어린 연습생이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넣고 지성에게 달려가 껴안으며 자신을 믿어줘서 고맙다고 말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성은 경기장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자신을 위해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꿈에서 희망을 찾는 젊은이들을 위해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지성이 늘 갈망해온 가장 큰 성취는 또 다른 트로피나 타이틀이 아니라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극복할 수 없는 한계는 없다고 믿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계층의 어린이들이 축구를 배울 수 있는 서울에 축구 아카데미를 짓는 것을 꿈꿉니다. 그곳에서는 프로 선수가 될 뿐만 아니라 의지와 팀 정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는 푸른 들판과 생활 기술 수업, 전담 코치가 있는 모든 아이가 신뢰받는 곳을 꿈꿨습니다. 그는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자선단체와 후원자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지만 완성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그가 지속 가능한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희망에 비칩니다. 또한 지성은 축구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인내의 상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는 학교와 지역 행사에서 정기적으로 연설하며 자신이 의심받았던 때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고등학생이 그의 간견을 듣고 그에게 편지를 써서 가족이 가족 상점에서 일하기를 원했지만 엔지니어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진심이 담긴 그 편지는 지성이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박지성의 인생에서 심오하면서도 도전적인 장이다. 그는 2012년 인터뷰를 통해 똑똑하고 강인한 스포츠 리포터 김민지 씨를 만났다. 밝은 미소와 날카로운 말투의 민지 씨는 지성의 겸손한 태도, 선수 생활의 정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담아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에 매료되었다. 지성은 그녀가 일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 아무도 그에게 묻지 않은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방식,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스타가 아닌 평범한 사람처럼 느끼게 하는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친구가 되었고 사랑에 빠졌으며 2년간의 교제 끝에 2014년 서울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예식을 올려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항상 동화와도 같았던 것은 아니다. 민지는 지성을 깊이 사랑하지만 그의 주목을 받으며 사는 게 힘들 때가 있다. 그녀는 기자로서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종종 그녀의 이름 대신 박지성의 아내로 불린다. 이로 인해 그녀는 자신이 그늘에 가려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때로는 지성에게 자신이 그의 곁에 있을 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는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성은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직장 생활의 압박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부상으로 인해 은퇴를 하게 되자 그는 내성적이고 조용해졌고 이로 인해 민지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긴장된 대화 중에 그녀는 그가 전 세계와 싸우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그녀를 위해 있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지성은 말을 잃었다.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도치 않게 그녀를 혼자 고통받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사과하며 울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받을 만한 모든 것을 줄 수 없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지성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16년 유산을 겪었을 때였다. 부모가 된다는 소식은 큰 기쁨을 안겨주었지만 태아를 잃으면서 두 사람 모두 깊은 슬픔에 빠졌다. 지성은 민지를 위로하려고 애쓰지만 마음속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낀다. 어느 날 밤 민지가 깊이 잠들어 있는 사이 그는 거실에 앉아 초음파 사진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민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아이를 낳았지만 그 고통은 두 사람의 마음의 상처로 남았고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자산 측면에서 박지성이 얼마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비교적 단순한 삶을 살고 있으며 사치보다는 가족과 지역 사회 활동을 우선시합니다. 그는 축구 선수로서의 경력, 해설, 기타 활동에서 얻은 수입을 가족을 부양하고 자선 사업에 투자하고 꿈의 축구 아카데미를 짓는 데 사용합니다. 그는 물질적인 부를 쫓지 않고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과 젊은 학생들,